이런 김대기도 버파러였지. 그분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때도 그랬지만 버파하던 시절에도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의 리니지 M의 어, 한 서버의 총판? 추장이야. 그 가시가 보통 부자가 아니란 소리네. 서버 그치. 1등이면은 이 SBS 다큐가 사실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버추어 파이터를 한국에서 누가 본다고 그런 거를 만들어라고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신이 점지해 주신 다큐였던 거야.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거야. 우리가 버추어 파이터를 한 것은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인생의 전성기가 그때 끝났냐? 그만 좀 해라. 자, 이번에 SBS의 버추어 파이터 다큐멘터리 나와갖고 뭐 엄청 반응 좋아요. 넷플릭스에 나왔습니다, 무려. 그래서 넷플릭스 SBS 다큐에 출연하셨던 신고 제프리 그리고 세계 2위 조학동 이계라우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 됐지? 96년도에 처음 봤지. 우리가 버파 2 초창기 때 처음 봤어. 그치. 진짜 성형아 훨씬 재수할 때. 아니 이제 아니야. 고3 때 봤어. 고3 내가 때? 고3 때니까 거의 대학 우리가 1학년. 법하다가 대학교 떨어지고. 그러니까 딱 30년 전이야. 30년 그치. 전에 그때 진짜네. PC 통신 버추어 파이터 사랑 모임 버사모 SG279에서 만났었지. 그래서 이제 30년 같이 버파한 형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세계 2위 조학동 이건 게임 동화 기자 하시는 뭐 다 아실 거고 이번 다큐멘터리도 집중적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저한테 이제 대회에서 찌발리신 신곤 제프리 두 분은 강남을 대표하는 사시미의 양대 축이었고 이제 강남에 대항하는 강북의 뉴 챌린저 뭐 이랬는데 그 SBS가 처음엔 그냥 한국의 어떤 e스포츠를 좀 조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키라 꼬마와 나를 다룬 성의 방식이 몇 년 전에 있었어. 뭐. 그래서 이제 SBS가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한번 이런 거 협조해 줄 수 있냐고 한번 미팅을 했었어. 나는 처음에는 스파나 철권을 하지. 나도 딱 그 얘기했어. 왜 이걸 파묘를 하시냐, 이게 뭐가 나오겠냐라고 했는데 중간까지는 아무리 봐도 좀 선입견으로 봤지.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 방송국 놈들 그렇지. 하시잖아. 이걸 또 전자오락 중독적으로 그러니까. 엮는 건 아닐까? 그 걱정 많으시. 공중파니까. 그치. 게임 하다가 갑자기 꺼버리고 막 왜 그러면 또 게임의 폭력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이런 있어. 40대 후반에도 이게 이어진다. 근데 난 처음에 SBS 작가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진짜로 한 절반 정도는 피싱으로 의심을 했어. 왜냐면 SBS 공중파에서 버추어 파이터를 다룬대. 아니 버블 파이터가 아니라 버추어 파이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버파 아는 사람도 몇 명 안 남았을 텐데. 나한테 그때는 그 내부에서 통과도 안 됐을 때야. 통과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올라갔더니 이 윗선이 오락실 세대에서 이거 재밌겠네 이런 거 같아. 어느 날 갑자기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 우리가 버파 한참 즐기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웬만한 회사들의 의사결정권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엔 선입견으로 보다가 중간에 너무 열정적이고 진심인 거야. PD님이 이분들이 게임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격투 게임배를 모르잖아. 버파는 더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선입견이 아니고 이제 고마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지. 나는 고마워. 제일 놀란 포인트가 우리 회사에 이제 인터뷰를 따라왔어. 그리고 PD님이 피규어를 들고 요거. 지금 구하지도 못하는 제프리 피규어를 그걸 이렇게 놓고 하는데 놀라가지고 그거 어디서 구하셨냐? 이베이에서 사셨대. 그 귀한 걸. 그래서 깜짝 놀랐어. 넌 소품으로 놀랐지? 나는 이상한 영등포에 고무술 도장으로 끌어서 라우. 근데 이게 무술의 주제는 좀 안 맞긴 했어. 근데 진짜로 고마웠던 게 나는 인터뷰를 3번을 땄거든. 뭐 내가 나간 시간 다 합쳐도 마지막 이제 대회 MC 잡은 거 빼고 내 인터뷰 나간 게 뭐 몇 커트 해갖고 기껏 해야 뭐 1, 2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다 합쳐봤자. 근데 그걸 위해서 그 SBS 촬영팀이 그 트럭에다 그걸 다 방송 장비를 싣고서 3번을 온 거야. 내 사무실이랑 집 근처에.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만들었는데 나같이 인터뷰한 사람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더만. 그치. 그래서 진짜 성실하게 이거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되게 고마움이 느껴져. 처음에 솔직히 흠을 잡자면 꼬투리를 잡자면 틀린 부분이 꽤 있어. 예를 들어서 자료 화면으로 나간 게 아키라 꼬마의 뭐 능수능란한 3D 뭐 코리안 스텝 이런 게 나오면서 코리안 스텝 삑사리가 나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꼬투리 잡으려면 되게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소한 거 갖고 이 격알못 깨말못 놈들이 또 뭐 흉내나 내는구나 겉핥기나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 그 옛날 게임을 자기들도 모르는 거 이렇게 공부해 갖고
열심히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조명해주는 거에 있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박수치고 감사해주고 싶더라고. 아, 최고지. 진짜 부산까지 고맙더라고. 내려왔다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인터뷰를 못 간다. 지스타 내려간다. 그랬더니 거기 부산 따라온 거야? 따라온 거야. 나한테도 전화번호를 다 알려달래. 그 당시에 30년 전에 같이 버퍼하던 오락실의 그 친구들 다 알려달래. 그래서 쫙 알려줬어. 근데 뭐 부끄러워서 거절한 사람도 있고 뭐 사업적인 이유로 거절한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주인공 아키라 꼬마. 일단 부주인공은 캐스팅이 됐는데 주인공 우기가 워낙 샤이하잖아. 부끄러움 많고 또 이제 노출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우기가 섭외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엄청 고생한 것 같더라고. 선고초를 했더라고. 계속 거절을 당했구만. 계속 거절 당했는데 극적으로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 어떻게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여기 없으면 방송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니 이게 시작이 안 되지. 그러니까 홍철 없는 홍철 팀이야 진짜로. 목숨을 걸고 뭐 바지가락을 잡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우기가 나왔고. 제일 힘들었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기의 특징이 걔는 완벽한 테크니션이잖아. 그래서 정파 고수야. 정파끼리 싸울 때는 100% 승률을 장담을 할 수가 있는데 사파무공을 쓰는 사람한테 은근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우기를 잡았던 장면들이 꽤 기억이 나. 아, 그래 내가 많이 이겼었나? 너는 멘탈 공격이 굉장했잖아. 쩐들! 그치? 그럴 때 우기가 좀 약간 감정이 올라오면서 너한테 크게 이겨야 되겠다 하면서 무리를 한다거나 그렇지. 이런 거에서 네가 맞아, 맞아. 잘 잡았어. 내가 그 다큐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률이 한 20%는 될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10번 싸우면 한 번 이길까 말까? 그래 그래서 아니 신고형이 우기한테 20% 이거 그래서 나 그랬어. 그거 보면서 이거 잘못 나가면 엄청 흑역사가 될 텐데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걱정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입증할 만한 사료, 역사적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버파 3 때 전국 대회 주최자잖아. 메가 배틀을 형들이 했잖아. 메가존에서 했는데 우리도 그때 좀 너무 대학생이고 어리고 해봤자 2학년? 촬영할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야. 영상 자료가 없지. 그러니까 그 5년 전 아키라 꼬마 영상 만들 때는 형들한테 전화 엄청 했었잖아. 그렇지. 아니 메가존 메가 배틀 했을 때 뭐 사진 안 찍어놨어 형들? 그 당시가 미디어 시절도 아니고 피처폰.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나올랑 말랑 디카 시절이었지 피처폰. 디카도 막 건전지 넣고 하는 디카 이런 시절이야. 핸드폰 나 혼자 있었는데 겁나 큰 거. 벽돌폰. 벽돌폰. 벽돌폰 시절이었지. 그거 메가존이 혼자 갖고 다니던 시절이야. 그렇게 내가 좀 아쉬워하다가 이번 SBS 다큐를 보면서 놀랐던 게 진짜 공중파 PD는 다르긴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그 메가존에서 메가 배틀 했던 거를 찍어갖고 그걸 엄청 알차게 써먹더만. 아키라 꼬마 이제 카메라 쓱 보면서 시크하게 웃는 거. 그 맥시멈 배틀 영상 있잖아. 그것도 원래 소실될 뻔했어. UFC 해설자였던 그 창욱 형이 요만한 비디오 테이프, 그렇지. 8mm 테이프로 그거를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나 그 5년 전 영상 만들 때 영상을 이제 디지털로 따야 되니까 보건업체에 갖고 가서 디지털로 딸 수 있게 뭐 하고 막 그래줬어 창욱이 형이. 내가 했어. 그 형이 해준 거야 그걸? 형한테 집을 다 뒤져달라. 그랬더니 막 뒤지더니 짜잔. 그래서 지금 가지러 가겠다.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받아와서 다음날 바로 디지털화하고 그게 이제 내 영상에 그렇지, 나왔고 그렇지. 이제 그걸 SBS PD님 보시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메가 배틀 얘기를 좀 해보면 메가 배틀 그 당시 우리 사심에서 주최를 할 때 메가존 그 큰 데를 빌려서 이틀에 걸쳐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때 되게 민폐를 많이 끼쳤지. 그 당시에 뭐 메가 배틀 배지 같은 거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다 나눠줬잖아. 그거를 당시 유명 만화가 이명진 작가 라그나로크에. 요즘 같은 꿈도 못 꾸는 건데 그냥 그려달라고. 형 그려줘. 법화인인데. 그림 잘 그리잖아요. 명진이 형한테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라그나로크 연재할 때 신고나 미안한데 지금 마감 중이라 아직 못 그렸다고. 그러면 저희 내일 찍어야 되니까 아침에 받으러 갈게요. 그랬더니 명진이 형이 마감을 끝내고 새벽 6시에 신고나 들어와 지금부터 그릴게 하고 눈앞에서 그려준 마감 끝난 만화가한테 즉석에서 그려달라 그래서 공짜로 그걸 가지고 버튼을 찍은 거야. 그러면 이게 버파인들 경매 붙이면 뭐 그거 엄청 비싸게 팔리겠구만. 제가 보기엔 성회는 그 당시 이제 탑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었지. 울프로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네가 만약에 그 일본 사람들이랑 되게 붙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야. 충격은 받았을 거야. 승패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야 이 퍼포먼스들 때문에. 아니 내 퍼포먼스를 떠나서 울프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울프가 있나? 보면은 없어. 한국 대표
세 손가락 안에 들걸? 뭐 이제 과찬의 말씀이시고 아이 그리고 너같이 이렇게 막 그 되게 쉬운 캐릭터 하는 사람들은 이 중량급의 마음을 몰라. 우리는 이제 중량급 여기서 우리가 뭉칠 어. 필요가 있죠. 60초 내내 참다가 마지막 2초에 이기는 이런 그렇지.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 스플래시 마운틴, 자이언트 스윙. 우리는 짠손 프레임이 12프레임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참 불리했었어. 엄청 불리했지. 많이 불리했어서 우리 중량급 울프 제프리가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 꾹 참고 어떻게든 그냥 네 한 대 맞추면 반씩 빼는데. 울프 제프리가 그 니 한 대 맞추는 게 진짜 얼마나 그렇지. 야 근데 그 다큐에서 지도 나오면서 지역별로 팀 리스트 나오는 거 있잖아. 야 그걸 연출 보는데 좋았어. 너무 무협지 세계관이야. 강북 대표팀. 강북의 뉴챌린저. 그러면 뭐 우리는 강남의 사시미. 서울 뭐 수많은 팀들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눠갖고 무협지 스타일로 글을 써서 우리 그 하이텔 시절에 엄청난 이제 박수를 받았던 그 퀴즈킹 글이 아닌가? 퀴즈킹이 쓴 글이었어. 그러니까 서울의 4대 문파에서 강북의 뉴챌린저, 강남의 사시미, 강동의 디아블로, 강서의 까치산 벌떼들, 그 중원의 리플레이즈 이렇게 썼는데 그렇지. 그 퀴즈킹이 이번에 섭외 되게 상위 순위였는데 결국 그 형 워낙 샤이하니까 거절을 했는데 나는 퀴즈킹이 꼭 나왔으면 했거든. 왜냐면은 그 아저씨가 진짜 특이한 캐릭터잖아. 무협지로 치면은 어디 문파에 속하지 않고 옥면서생 뭐 이런 느낌의 뭐 은거기인 뭐 이런 그 거. 내용에서 우기는 뭐 만화책 뽑은 사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이 오락실에서 게임 하다가 단어장 보고 단어 이렇게 보다가 자기 차례 되면 또 하고. 근데 그 퀴즈킹이 왜 퀴즈킹이냐면 그때 우리 버프 한창 하던 시절에 퀴즈 게임이 그때 꽤 인기를 끌었었어 오락실에. 근데 그 모든 버전의 퀴즈 게임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춘다 그래서 퀴즈킹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머리가 진짜 IQ 그 사람 한 160은 될 거야. 서울대 법대잖아. 서울대 법대였잖아. 그래서 최정원도 유명한 법파인이었고 이번 맞아 김동준도 법파인이었는데 김동준 그렇지. 섭외 안 된 게 좀 아쉽네. 하여튼 그 퀴즈킹 그 양반이 서울의 4대 문파 그 글을 써갖고 지금 이 SBS까지 그게 오게 된 거야 그게. 거기에 나는 지도 보면서 그 당시 이게 네트워킹이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무협지주 치면 해남파 정도 위치에 있는 저 부산, 대구. 부산 대구 세지. 버파 세지.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이 그래도 서울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 좀 나름의 룰이 있었어. 이 대구, 부산 형님들은 그런 거 없어. 뭐 게임 재미로 하냐 이기려고 하지. 그렇지. 그러면서 억울하면 이기던가. 시작하고 60초 게임에 50초 동안 하단 펀치. 아래만 죽어 파는 거지. 진짜 정강이가 부러져 죽는 그런 플레이를 처음 보면서 서울도 또 그때 메가 배틀 이후로 플레이 패턴이 바뀌었지. 그게 부산 대구하고 이제 DNA가 섞이다 보니까 서울도 많이 그러니까 지는 영향을 받았어. 열받거든. 어차피 짱무 아저씨 나왔잖아. 대구 짱무 아저씨. 그 아저씨가 잭키 플레이였잖아. 그렇지. 그 잭키가 원래 큰 기술보다는 계산을 해서 손해를 안 보고 득실 차이로 해서 이겨나가는 이런 플레이에서 되게 잘한다. 진짜 라고 짰지.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계사가 돼 있던데. 제키는 회계사 스타일이긴 해. 진짜 프레임 단위로 엘보니까. 그렇지. 나처럼 이제 게임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방 노리는 사람은 또 중량급 캐릭터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시대를 모르던 오락실 시대를 모르던 이제 젊은 시청자분들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무슨 서울끼리 하다가 부산 대구에 DNA가 섞였다고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 대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 우리가 하던 때는 인터넷 상용화도 전이었고 그래서 이 버추어 파이터를 부산 사람이랑 하려면 진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갔어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산이랑 강을 놓고서 서로 사투리가 생기듯이 그렇지. 서로 버파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거리가 멀면. 교류가 없다가 이제 메가 배틀 같은 거 형들이 열어주고 전국 대회 같은 걸 하면서 부산 사람들 대구 사람들은 저렇게 버파를 하는구나. 대전 팀도 인상적이었지. 대전 카이스트 아저씨들. MVP. 그 아저씨들은 이 충청도 스타일이야. 독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허허실실 이러면서 뭐 이기면 좋고 지면 지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되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 아니야 연구를 엄청 하는 어. 연구원이야 연구원. 연구를 기가 카이스트라서. 막히게. 그 아키라 댄스 거기서 만든 거잖아. 심지어 것 같아. 기판을 사서 하루 종일 그런 거 연습했대. 카이스트 연구하고. 대단했어. 그리고 사실 영상에는 SBS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뉴 챌린저 강북의 뉴 챌린저랑 강남의 사시미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 메가 배틀 2 때였나? 메가 배틀 2차 메가 배틀 때 그때 예선에서 15판 선승이었는데 14대 14였어. 일부러 각본을 짜도 그렇게 유치하게는 안 짤 거야. 14대 14 우리는 라우. 우리 연태기가 그냥 닉네임이 라우였잖아. 그냥 인간 자체가 라우니까. 우리 유첼 라우랑 이게 라우랑 14대 14 막판에 라운드 2대 2에서
우리 라우 피 35% 그리고 형이 이제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죽는 상황에서 시간이 5초 남아 있었어. 그때 리온 스테이지였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 우리 라우가. 근데 이 라우 자식이 그렇게 시간 끌어서 이기는 건 좀 남잡지 못하다 짜친다 해갖고 그때 앞으로 대시에서 달려가서 하단 짠발로 이제 딱 톡 때려서 이기려고 그랬는데 커맨드 삑사리가 나고 그때 대점프가 돼버린 거잖아. 리온 스테이지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로 학처럼 날았지.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 시간이 그렇지. 멈춘 것 같지 않았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마등. 주마등이 싹 지나가면서 그 최고 고저 차에서 대점프를 하면서 딱 시간 4, 3, 2, 1 그 상태에서 형이 K 맞춰갖고 딱코딱댐으로 0.02초 남기고 딱 죽었잖아. 그 뒤에 일화가 뭐냐면 난 얘가 왜 날랐을지 너무 궁금한 거야. 아 얘는 봐주려 그러나. 그래서 화나서 건너편을 봤지 네가. 어이씨 봐준 건가? 그래서 딱 건너봤는데 네가 그 메가바틀 예선 끝나고 집으로 오는 지하철 그때 양재동에서 우린 다 연신내파니까 3호선 끝에서 끝까지 가야 1시간 되잖아. 넘게 걸리지. 거의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때 지하철 막차를 타고서 조용하잖아 막차니까 거기서 오는 길에 그 뉴첼 5명이 한마디도 안 했어. 그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때 핸드폰도 없잖아. 그냥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지하철 철컹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 분위기 진짜 개 썩었었지. 그때 연택이 그 라우는 미안해갖고 진짜 막 식은땀 벌벌 흘리면서 그냥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그 착한 애가. 미안해 그래서 다 그냥 장난 안 했어요 그 분위기. 아니 근데 그 뉴챌린저랑 사시미는 한 번도 쉽게 끝난 적이 없어. 진짜 언제나 매치 포인트였어. 항상 맞은 막판까지 갔었잖아. 이게 다 고등학교 동년배로 딱 이루어진 팀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대결 전까지는 엑스트라야. 왜 그 두 명이 누구냐? 그 두 명이 항상 뭔가 영화를 찍었지. 그때 우리 뉴챌린저가 강북의 7, 8년생 팀이고 형네가 이제 강남의 7, 7년생 팀이었잖아. 뉴챌대 40. 처음 술 우리가 먹인 거 아니야? 맞아. 내 인생의 첫 술이 사시미 만나서 먹은 거였어. 양재 그 안쪽에 포장마차 같은데 머리 고기 가지고 빨고. 그 옛날에 그 닌자 게임 중에 그 이거 닌자 잡고 가이드. 앞차기 닌자 가이드. 그 학도에 잡고 있는데 네가 앞차기 계속 하면서 라스티바라나 그때 내가 고3이었지. 100일주 한다고 맞았어. 우리 수능 100일 전에. 그때는 소주가 또 지금처럼 뭐 17도짜리가 아니라 25도짜리 소주였잖아. 그렇지. 그 정도였나? 그때가 니네 뉴챌린저 때냐 불광동 휘발유 때냐? 뉴챌린저 때. 챌린저 맞아. 불광동 휘발유를 기억하네. 우리 그럼. 뉴첼 팀 명 그 전액에 불광동 휘발유였는데. 근데 그 친구 있지 그 어디야 대만 챙. 토시챙. 토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초반에만 라우를 하고 나중에 다른 캐릭터 했는데 여기서는 라우로 해야 되겠죠? 라우 해야지.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27년 전을 재현하는 건데. 저도 그렇다고 그냥 라우 하시라고. 그 친구 아, 사실 그렇지. 우리가 그 비디오에서는 되게 마르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뭐 이래저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대단한 사람이더만. 지금 대만에서 게임 사업이랑 라멘집 하자, 라멘집. 사장님까지.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대만의 리니지 M에 한 서버에 총판? 수장이 없어. 토시챙 그 아저씨가 리니지 M을 리니지 그 M. 옛날 리니지다 리니지 리니지 M. M을 얼마 전까지 서버 최강이었대. 아니 대만도 리넴 엄청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소리네. 서버 그렇지. 1등이면은. 그 체인점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체인 프랜차이즈 사장급이면. 거기에 그래서 리니지 얘기를 한참 했어. 근데 그 생각 나니까 주시아키라 부산 아저씨. 옛날에 리니지 성주였잖아. 그래? 개쩌는 사람이야. 아이. 이제 메가존이 끝나고 철산으로 갔어. 1차 철산 대회, 2차 철산 대회를 하시미가 둘 다 준우승을 하고 이게 또 우승 누가 했는데? 리플레이지. 그놈의 리플레이즈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원조 콩라인이야. 그때- 준우승. 그때 철산 대회 2차 철산 대회 때 내가 훈련소 들어가는 날이었거든. 형도 군대 늦게 갔지. 다음 날이 훈련소 가는 날인데 어. 집에서는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 먹자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대회가 철산에서 한 12시 다 돼서 끝났을 거야. 그치. 새벽 1시에 이렇게 비척비척 하니까 부모님이랑 누나랑 다 기다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고 다음 날 훈련소 들어가고 군대 가기 전날에 버파대를 나왔어. 그게 이제 철산 대회가 2월인가 언제로 끝나고 3월에 우리 사시미들이 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면서 은퇴하고 하이테일 대회는 이제 내가 YM 들어가서
봤어. 그때 네가 해설했잖아. 그래. 그래서 왜 영어 학원이 게임 얘기를 하나 하실 텐데 그때 YBM에서 게임 사업도 했었어. 그렇지. 플스2. 그래서 형이 YBM에 들어가서 버파 대회를 그때 주최했는데 그게 종강역 그 지하철 그렇지, 역사에서 그렇지. 했단 말이야. 그 공터에서. 근데 그때 다들 버파 할 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선수로 출전하니까 마이크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어. 그래서 형이 나한테 마이크를 맡겼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내가 버파포 기술 다 외워갖고 나갔는데 너무 떨려갖고 그때 구멍가게 갖고 소주 한 병 원샷 하고서 내가 무대 올라왔잖아. 아니야. 그 소주 내가 사다 줬잖아. 아, 그 형이 사다 줬어. 네가 형 나 소주 한 병만 사달라 그래서 그거 화장실에서 마셨어. 화장실에서 완전 이제 쉬운 치권이 된 거야. 치권 돼갖고 그냥 자신감. 내가 그때 무제 체질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그냥 절절절절절절절절 그러면서 그때 종강역 때 한번 데이트를 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MBC 게임에서 한일 대항전을 했잖아. 버파포 한일 대항전. 그것도 내가 했지.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소주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이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소주 대신 우황청심원을 먹었는데 우황청심원 효과가 좋아갖고 텐션 다운이 됐어. 그래갖고 그때는 완전 방송 개망쳤지. 그때 너 인생 첫 악플 달리지 않았냐? 청산가리 드립. 어. 저 김성애 저 새끼 청산가리 먹여라. 반드시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그 눈도 카메라에 눈도 못 맞추고 막 땀 뻘뻘 흘리고. 한때 유명했던 김대기 아저씨라든지 막 이런 김대기도 버파러였지. 그분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때도 그랬지만 버파하던 시절에도 뭐 일단 주 캐릭터가 슈인이야. 아무도 안 하는 슈인이야. 그러니까 엄청 4차원 플레이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아무도 상상 못하는 걸. 그 양반이 띄우는 거 좋아하잖아. 뭐 팩토리 띄워서 정찰하고. 막 그렇지. 이러잖아. 버파에서도 대점프로 이렇게 대점프 아무도 안 쓰는 대점프만 하고 그랬다. 이게 우주류라 그랬어. 그거. 우주류 김대기의 우주류. 그게 버파에서 처음 나온 거지. 그렇지. 우주류. 하늘을 날아다니며. 그때 버파하던 사람들이 스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건너간 게 많아. 아 맞아. 그 우리 버파3 하던 시절이 딱 스타크래프트 그 98년이랑 딱 겹치잖아. 그러고 보니까 경배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초룡전기 카르세아린의 작가가 사심이었잖아. 그렇지. 지금도 왕성한 집필 활동. 아 지금도 소설 많이 써? 요새 웹소설 쪽에 많이 고인물이 나왔지. 아니라 석유지. 석유. 와 돈 엄청 벌었겠다. 그 들리는 얘기로는 웹소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모이면. 모임 경배가 가면은 다 일어나. 벌떡 일어나. 오, 그 뭐 퇴마록 시절이. 나무정령 정도 돼. 웹소 라노벨계의 대부겠네 경배 그렇지, 형이. 그렇지. 아우 그 벚꽃 아우이였잖아. 그렇지, 벚꽃 그렇지. 아우이. 경배 형하면 또 나랑 인연이 뭐가 있냐면 경배 형이 중앙대 일문과 96학번이야. 나는 재수해서 중앙대 일문과 98학번이야. 그래서 내가 딱 OT를 갔더니 너 어떻게 경배를 네가 알아? 그래서 예 경배 형이 지금 여기 제 선배님 아니신가요? 왜 다들 모르시는 뭐 환상의 동물처럼 취급하시죠? 그 경배가 그때 96학번 때 OT 나오고 3월달에 며칠 나오고 그 다음부터 대학교를 안 나왔어. 그래서 경배 얼굴 아는 사람이 우리 중대 일문과에 몇 명 없어. 아 경배가 대학교를 안 나오고 소설 쓰면서 오락실을 다녀. 96학번 선배들이 막 둘러싸고 막 경배 형 근황 물어보고 그랬어. 신권 형한테 어마어마한 게임 월간지 에피소드가 있어. 그때 내가 개건 기자로 밤을 새면서 그땐 밤새는 게 일이었잖아 잡지사에서. 버파 공략을 하면서 그때 형이 제프리 공략을 형이 한다고 같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새벽 2시인가 이제 막 울 공략 기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 거기 혹시 우리 신권이 있습니까? 신관이. 그 형 어머니였을 거야. 우리 신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엄청 형 집 엄격했잖아. 대학생 때도 전자락 절대 못 하겠잖아. 그래서 그치. 내가 신권 형은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편집장님 이름이랑 현수 형 이름이랑 합쳐서 이성필, 이현수 합쳐갖고 이현필 편집장입니다. 근데 왜 편집장님이 신권 형이라고 부르시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신권이 형 없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 그리고 전화기 뽑아놨어. 근데 왜 새벽 2시에 대학생인데 형을 찾는 전화가 엄마한테서 온 거야 그때? 그 당시가 사실 나는 게임 개발을 하고 싶었어 어쨌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 오락실에서 이 뿅뿅 만드는 거를 하겠다고? 소정에서 파겠다. 절대 안 된다. 난리가 났는데 그 버파 공략은 내가 꼭 해야 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버파 공략이잖아. 가출을 해서 한 거야. 그치. 아 형이 그때 대학생 때 가출했었지. 내가 되게 모범생으로 살아서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간 적도 없는데 한 3일 정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경찰 찾아오고 뭐 근데 어쨌든 공약 마감은 하고 집에 들어갔었지. 근데 그 정도 시대였지. 나 일본 갈 때 속였잖아. 그거 방송에 나왔잖아. 아 맞아. 형이 그 맥시멈 배틀 출연할 때 속이고 갔지 집에다가. 아니 대학교 2학년이잖아. 2학년인데 오락실에서 준우생에서 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집이 너무 엄해서 지사에서 일본 여행 당첨이 돼서. 나는 버파 3 시절에 일본에 갔었어. 대학생인데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9박 10일로
버파 여행을 가. 와. 인터넷도 없고 번역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갔더니 일본은 그 당시 오락실 문화가 누가 막 연승하고 그러면은 위에 와서 깃발 꽂아줬거든. 그러니까 누가 20연승 중 딱 깃발 바꿔주고 그럼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가서 사람들 다 대기하면서 이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음 보는 내가 포랜드 버파의 성지에 상지에 딱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한국 사람들 다 알았을 거야. 외모가 워낙 다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순서를 기다리는지도 몰라서 한국처럼 동전 놔뒀다가 아닌가? 그러고 이렇게 나한테 적선하는 건가? 이 새끼 난이고래 막.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연승을 50연승을 했어. 일본 애들이 처음에 내 뒤에 있다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 들어오는 거야. 저 제풀이는 뭐냐? 한 판에 100엔. 그 당시 메고 있던 가방에 메가배틀 배지 달려 있고 막 처음 보는 버파 굿즈가 달려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그때 신권 제풀이 이번 SBS 다큐에서는 나한테 3대 0으로 이제 찌발렸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폄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회사 가서 직원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풀이 중에 한 명이었어 사실. 그 잘난 척을 하고 가더니 한 판도 못 이겼어요. 라는 거예요. 방송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쫀득쫀득 마무리 당하는 거 한 쿼터 나왔지. 근데 일본 가서도 50연승 정도에 할 정도 실력이었고 뭐 형도 수십 연승했고 아키라 꼬만 그때 일본 가서 뭐 80연승인가 했어. 근데 그게 그때 가능했던 이유가 한국은 체육계로 보면 엘리트 체육인 집단이야. 그렇지. 일본은 이 인력풀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의 인원수가 엄청 많은 거야. 그렇지. 근데 나보다 상위 클래스는 이기기 힘들고 그러니까 연승하기가 되게 좋은 조건이야. 그래서 너도 아마 갔으면 되게 재밌었을 거야. 재밌었겠지. 우리나라는 딱 버파 전국 대회 가장 큰 대회 메가배틀이나 뭐 대방동에서 했던 조이배틀이나 이런 거를 해도 100명이잖아. 전국 버파인이 다 모여봤자 100명인데 애들은 그냥 동네 오락실 뭐 세가 스포랜드 이런 데만 해도 이제 100명, 200명 단위로 게임을 하니까 뭐 저변이 비교가 안 됐지. 그치. 일본 애들이 진 다음에 한동안 하는 얘기가 너네는 게임비가 너무 싸다. 일본이 게임비? 비쌌나? 그럼 되게 100엔이니까. 그 100엔, 버파가 고급 취미였어. 그래서 그 당시 버파 하던 일본 친구들이 집 못 사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200원이니까 비싸다 그래서 안 했는데 거기는 거의 뭐 800원, 1000원이니까. 와 버파가 100엔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뭐 철인들의 공략 비디오 이런 거가 팔리던 이유가 뭐냐면 저변도 넓은데 얘들은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안 하는 시간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비싸니까. 우리는 비싸니까. 돈 넣고 생각한 거 부딪혀가지고 안 되면 또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환경인데 그게 일본이 힘들지.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30년 전에 200원을 넣으면서 하는 것도 심지어 종로 같은 데는 500원 하는 데도 있었어 버파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때 출혈을 하면서 했는데 일본은 그거에 5배가 더 있었어. 그렇지. 그때 택시 기본 요금이 뭐 한 3,400엔 하던 때니까. 와. 압구정 조이플라자 이번 SBS 다큐에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2부 마지막에 나왔던 그 버파 대회 그거를 정말로 우리가 25년 전에 하던 압구정 조이플라자 그 자리에서 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거기서 장사하던 업소를 나가세요 뺀 다음에 그 장소를 사갖고 들어갔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나를 MC 봐달라고 불렀어 SBS에서. 갔더니 여기 조이플라자 자리 아니야. 분명히 조이플라자는 망했었는데 20년 전에 망했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다시 구했지? 알고 보니까 정말 천운인 게 그 SBS 찍기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에 그 자리가 칼국수집이었대. 근데 칼국수집이 망해갖고 거기가 공실이 된 거야. 맞아. 그래갖고 그 SBS가 거기를 딱 들어간 거죠. 진짜 천운이지 천운. 근데 그 칼국수 집도 그러니까 그 조이프라자 사장님이 그 건물 건물주야. 아 건물주야? 건물주고 거기 있던 칼국수 집도 사장님이 하시던 거야. 근데 마침 이제 폐업을 한 다음에 이게 운때가 맞아가지고 그렇지 딱 맞았잖아. 사장님한테 연락 드렸더니 해라. 찍으세요. 무료로 빌려주셨지 그때. 그냥 검색해봤거든. 검색했더니 월세가 650이더라. 그 전이라 비싸긴 비싸네. 근데 진짜 난 그때 그거 재현한 거를 되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SBS도 고맙고 거기 사장님도 고맙고 그런데 너네 둘한테도 엄청 고마웠어. 아니 난 특히 학동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 했어 악동이. 거기 있는 게임기나 이런 거 네가 다 수집한 거잖아. 그거 무상으로 네가 지원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성우에 너도 네가 사실 그냥 뭐 막말로 몸값 비싼 유튜버잖아.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근데 단지 버파라는 이유로. 버파라는 이유로. 야, 나 낮에 일하고 인터뷰하고 밤에 거기 가서 세팅했어.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반인이 그런 대형 오락기통을 어떻게 갖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 형은 그런 레트로 게임기를 모으는 게 취미라서 그런 대형 오락실 기판 그 통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형이 창고를 따로 갖고 있잖아. 아니 그게 이제 매년 플레이엑스포라는 데서 항상 이제 나는 아케이드나 이쪽 이 저변 확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 창고에
형님들 쌓아놓은 거지. 그 자리에서 해설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상상이 안 돼. 그럼 버파의 역사를 함께한 종각 어게인. 종각 어게인이야. 그때 형이 나한테 그 종각 마이크를 쥐어줬을 때 그때 내가 게임 방송 나도 언젠가는 마이크를 잡는 직업을 하고 싶다. 그것도 게임으로. 그때 내가 무대 체질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2차 전직이라 그러잖아. 그 전사에서 성기사로 전직한 그런 느낌이었어. 내 피가 어떤 피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학동이가 게임기 엄청 수집해놓고 그러잖아. 학동이랑 나랑 저기 조성환 PD랑 뭐 다 이 중고등학교 동창이잖아. 셋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셋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 있어서 건물 사면은 1층은 우리 오락실 차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모으는 것도 있어. 아케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전멸했어. 그러니까 지금 오락실을 내려면 그냥 취미로 해야 돼. 내가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한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나면 실버타운 나오잖아. 그렇지. 실버타운에 차린 거야. 아 실버타운의 버추어 파이터를 치매 예방도 하고 오락실 아니야. 쫙 해놓고 아니야, 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지하 아이돌의 아지트를 오락실로 차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약간 찬물 끼얹는 그런 게 옛날부터 있어. 근데 여튼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번 SBS 다큐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키라 꼬마지만 아키라 키드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절반은 학동형의 게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했었던 거고 학동형이 뭐 활용점정을 찍었지. 다 했지. 뭐 내가 마이크 잡은 거야 뭐 1%도 안 되는 거고. 아, 근데 되게 재밌던 건 뭐냐면 한국에 버파2 처음 들어왔을 때 명지대에 있던 그 기계 있어. 명시대 블루타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야. 42인치 그 통이 50인치. 50인치였나 그게? 50인치인데 그게 없어서 그거 구할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없을까요? 막 이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데요. 아니 가지고 있지 않았어. 갑자기 1억을 이렇게 보는데 누가 브라운관을 판다는 거야. 브라운관을 딱 파는데 브라운관에 비친 것에 요만하게 보인 거야. 그래서 거기 메일을 썼어. 나한테 팔아요. 혹시 여기 비친 거 이거 뭐냐?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아 이거 고장이라 안 판다. 아, 고장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팔라고. 50인치 그 통을 일본 옥션에 일본 옥션에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게 한국에 오고 가까스로 세팅해서 그날 깐 거야. 아 이것도 운명 같은 거지. 야 진짜 이 SBS 다큐가 진짜 하늘이 내린 사실 내가 여기서 비화 좀 얘기하자면 PD님한테 들었을 때 이게 2부작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냥 이게 2화로 나갔는데 사실 1화 분위기였고 그마저도 아니 근데 30년 전 게임 갖고 그 1시간을 채울 분량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버추어 파이터만 갖고 다 채우기 힘들 것 같고 뭐 철권 뭐 스트리트 파이터 해갖고 대전격투 게임으로 이렇게 구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얘기를 파보니까 존나 드라마잖아 이게. 그렇지. 드라마에다가 형이 그 50인치 통을 오락기 통을 비롯해갖고 오락기들을 다 갖고 있고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30년 전 사람들 다 모아갖고 대회를 한번 더 열어보자 라고 해갖고 분량이 지금 입으로 드러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신이 점지해 주신 다큐였던 거야 이게. 게다가 이 다큐가 예상외로 진짜 잘 됐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동시간대 시청률이 최고였다며 TV에서. 근데 1부에서는 오프닝이 되게 길었는데 2부 다시 보면 오프닝이 1부보다 훨씬 짧아. 중간에 끊기거든. 그 이유가 광고 더 집어넣으려고. 광고를 더 집어넣었다는 게 1부 보고 반응이 좋으니까 광고가 더 붙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SBS 다큐가 사실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아니 버추어 파이터를 한국에서 누가 본다고 그런 거를 만들어라고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상업적으로도 대단히 성공한 걸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구매력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야. 아 그러네. 광고도 비싼 광고부터겠네. 그렇지. 지금 뭐 다 40, 50대니까. 우리 애 그 학원 갔는데 학원 선생 애가 이제 동갑이야. 학원 선생이 잘 봤다고. 아버지한테 안부 전하라고. 야 우리 늙었어. 나 아내랑 같이 봤는데 이걸 보고 너무 재밌다고 끝까지 눈 한 번 안 떼고 보는 거야. 재밌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진짜. 모르는 사람도 흡입력 있게 진짜 잘 만들더라. 그 밸런스를 잘 맞춘 게 진행자로 장동민 씨, 심영탁 씨 이제 대중적인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버추어 파이터는 물론이고 게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눈높이 조절을 진짜 잘했어. 이제 이거를 마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왜 버파 모르는 사람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이거 SBS가 진짜 잘한 기획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마니아 취향에 마니아 눈높이에 맞추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가 절대 없거든. 참고로 거기 드림캐스트하고 나온 것도 내가 다. 아 형이 다 지원한 거야? 가서 세팅해주고. 아니 내가 옛날에 좀 뭐라 그랬었는데 학동이가 이제 막 옛날 게임기랑 모으고 버파 얘기를 영원히 놓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넌 인생의 전성기가 그때 끝났냐?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반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진짜 저속이었죠. 그게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야? 맞아. 진짜.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거야. 우리가 버파를 한 거야. 우리가 버추어 파이터를 한 것은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그런가? 우리 버파 한 10년 했잖아. 그렇지. 그렇거든요. 10년은 지금 30년 됐는데. 제프리. 야 이렇게 보니까 깍두기 아, 시절에서 뭐 우리 이렇게 제프리, 발전했네. 이거 형이 갖고 온 거지. 그렇지. 엄청난 버처 파이터 굿즈를 갖고 왔는데 이게 버처 파이터 카드 게임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기회. 이게 비라이센스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적판이잖아. 이게 버추어 파이터도 아니고 버처 파이터 신비의 카드 게임. 나름 다마고치 투때 뭐야? 인기가 있었다는 거야. 경품 잔치 1등 다마고치 경품 잔치 1 다마고치 2등 미니 전자오락기 이 문구도 있어. 모두 로얄 스트레이트 프레쉬가 당첨되는 짜릿한 행운을 놓치지 마시라. 진짜 옛날이다. 20세기 감성.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사행성까지 있는 거야. 사행성 이게 20세기 가차 아니야. 아날로그 그렇지. 가차. 뜯어봐. 뜯어볼게. 이거 하나 야, 뜯어갖고 여기서 울프 나오면 하나씩 뜯어보자고. 야 뒤에 봐. 신비의 카드 게임 방법이 있어. 자 이걸 뜯어갖고 꽝인데? 꽝도 있어. 아니 리온 나왔으니까 꽝이지. 아 리오는 꽝이지. 아 나는 야 이 칼드가 누구야? 이게 카게 아키라. 아키라 페어가 나왔네. 이런 아이템 내가 처음 봐. 이런 굿즈는. 아니 이거 동묘에서 샀어 이거. 동묘. 동묘. 왜 동묘에서 팔아 이런 거? 동묘에는 뭐든지 다 있어. 그 중에 이게 있길래 샀는데 꽤 비쌌어. 야, 참 별게 다 있다. 제가 이건 있다. 그 머리를 들고 있어. 이게 나 울프 인형이 없었어. 내가 급하게 SBS가 온다 그래갖고 굿즈라도 책상에 하나 놔야겠다라고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게 이거 딱 하나였어. 이게 68,000원인가 주고 산 거야. 진짜 바가지 썼지. 근데 사라 울프도 없고 버파1 사라가 있었는데 대가리가 하나 여분으로 더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화봉송하듯이 사라 대가리가 이렇게. 나는 뭐 우리 옛날 추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성우에 너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어. 뭐. 네가 그 당시 버파인들 중에 연구자로서의 네 연구 많이 했어. 그거의 대표가 너였거든. 내가 아는. 모든 스킬 심지어 아키라 스킬 전체를 다 한자로 쓸 줄 알아. 근데 이게 네가 재수하던 시절이잖아. 공부하는 거보다 그게 더 재밌다고. 나는 공부보다 프레임 외우는 게 더 재밌었어. 그래서 재수할 때 1년 동안 버파3 전 캐릭터 이제 공격 발생 시간, 지속 시간, 경화 시간, 그 딜레이 이런 것들 뭐 다 외우고 데미지 다 외우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내가 공부하기를 끔찍하게 싫어했지. 맨날 뭐 양재동 메가존 다니고. 그래서 해설할 때 하이와 슌이 싸우면 나이 차이는 몇 살 막 이런 거. 모든 그런 잡지식이 그때 마이크 잡으면서 다 나왔잖아. 그래서 네가 그 당시 플레이할 때 분위기를 타면은 칼 같은 플레이가 나오는 거야. 확정 상황이 되게 많잖아 버파라는 게. 확정 상황을 절대 안 놓치는 이 신기가 오른 타이밍이 있었어 네가. 뭐가 잡기 확정인지를 이제 프레임별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런 유행어도 있었어. 이제 자동차가 오면 롱맨은 슬라이딩으로 피한다. 카발은 굴러서 피한다. 버추어 파이터는 자동차를 막고 잡기 확정인지 프레임을 계산한다. 뭐 이런 유머도 있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잡기 확정이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했는데 그걸 다 전 캐릭터 다 외우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날 욕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그거였지. 기술을 모르거든. 형은 라오 기술 이름도 모르잖아. 아니 기술 이름은 둘째치고 다른 캐릭터들을 내 기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만 딱 그만큼만 아는 거지. 근데 누가 그 기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 이건가? 첩산고. 기술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라우 전신 파인장 뒤앞잡기 같은 거는 형 이제 빈대떡이라고 부르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캐릭터의 이름만 알고 기술 이름도 몰랐어요. 형은. 근데 프레임 같은 거 전혀 안 외우고 하는 학동 형이 엄청나게 잘했지. 그래서 그 그렇지. 당하는 사람들이 대박쳤던 거야. 그래서 다큐에도 나오잖아. 일본 그 파이했던 그 여자분 누구야? 찬내가 지고서 그냥 입 모양으로 그냥 안 욕을 숨기고 했지. 욕이 나오잖아. 그래서 학동 형한테 진 사람들은 학동 형의 진가를 알아보기 전에는 존나 빡친다. 진가를 알아도 빡치더라고. 다큐에서 거의 PD님이 나한테 학동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절친이니까.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거보다 훨씬 심한 말을 많이 했는데 나도 많이 되게, 했어. 되게 조금만 순화해서 올려주셨더라고. 학동형 욕하는 것만 한 내가 한 20분 찍었는데 나도 한 거기서 20분 되는데. 멘트 한 2개인가 나가더라고. 사실 버퍼하는 사람들이 다른 캐릭터 다 이제 웬만하면 하잖아. 그 분격 운신 쌍호장의 3단째를 우리 팀에서 가장 늦게까지 못한 애가 학동이. 2단까지밖에 못해. 그러니까 아키라잖아. 철철! 나오면 되지. 철철! 나 내 트로피가 유실됐어. 왜 유실됐는지 알아? 아니, 메가존에 놓고 군대를 갔지.
갔다 오니까 매거진이 망한 거야. 그거랑 비슷하네. 개인동의 그린 오락실 철권의 그렇지. 성지 거기도 망하면서 거기 보관했었던 그 무릎 소스 트로피랑 이런 거 다 없어졌고 난리 났었잖아. 메가존 운영하셨던 메가존 아저씨 계시면은 오락실 주인 아저씨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학동이 형한테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학동이 형 트로피 세계 2위 트로피 그 학동이 형 군대 갔을 때 이제 유실된 거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세계 게임 역사에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기 때문에 꼭 이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찾으면 좋겠다. 안타깝다. 근데 감동 안 했어? 어? 인테리어? 아 너무 감동이지. 인테리어도 그 비슷하게 다 꾸며놨잖아. 네, 그거 사진 보고 다 재현한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이거 예산이 얼마길래? 그러니까 거기 재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배우들도 섭외하고 막 했잖아. 거기만 2천만 원이야. 와 공중파는 사이즈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구나. 자 그래서 이번 SBS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키라 키드 뭐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현실에 지치고 이러면 회귀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잖아. 그래서 사회가 힘들면 회귀물이 언제나 이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 일리 있네. 언제나 생각하는 회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버파3 시절 97년이야. 물론 군대에 다시 가야 되고 뭐 이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걸 감수할 만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때 버파에 우리가 미친 듯이 열정을 태웠잖아. 근데 전혀 후회되지가 않아. 전혀 후회 안 나. 그때의 성공 체험이나 이 열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 밑거름이 됐다. 그때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뭔가 되긴 했겠지. 근데 지금 같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그때 버추어 파이터를 안 하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지금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버추어 파이터가 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고 형은 어때요? 이번 아니, SBS 다큐 나는 뭐 일단 SBS한테 너무 감사한 게 사실 비하하려면 얼마든지 비하할 수 있는 주제야. 그 시절 90년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애들 뭐 어디 가서 상탄 게 뭐가 대수야. 사람 패는 게임. 사람 패는 게임 이거는 사회악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는데 되게 진정성 있고 최대한 잘 포장해 주기도 했고 이 게임을 안 하더라도 과거 우리의 그 오락실의 즐거움 그 시절의 추억을 한번 크게 상기시켜 줬잖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고 꾸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좋은 다큐멘터리 게임 다큐멘터리 보고 30년 지기 친구 형님들 모셔놓고 그 뭐 한 잔 찌끄리러 갑시다 또. 형 근데 맞아. 이거 신장 수술해갖고 술 못 마시지 아직? 그냥 뭐 밥 먹으면서 분위기 맞추면 되지. 형 콜라 마시고. 먹어도 돼. 어차피 신장도 없는데 뭐. 신장이 없으니까 더 나빠질 일이 없잖아 술 마셔도. 너 그거 아니야? 사람들 술 마신다고 할 때 콩팍 2개인 놈 마셔. 그런 씨발 사람들이 뭐 여러분 SBS 넷플릭스 다큐 많이 봐주세요. 진짜 재밌게 잘 뽑혔으니까요. 버추어 파이터 뭐 격투 뭐 아예 게임 자체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오락실을 사랑하셨다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취식백과 영상 버파 영상 2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